자, 얘는 분류를 하자면 자기 파트 전자기 유도입니다. 다이오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기 파트가 선행이 돼야 되고요. 이제 최소한만 먼저 쓰자면은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부르죠. P형이랑 N형 붙여놓은 거. 회로도에서 기호도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거 오른쪽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P형에서 N형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은 가능하고, 이걸 우리가 순방향 연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거꾸로 N형에서 P형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전자기 유도의 상황을 봅시다. 지금 자석이 위에서 이제 밑으로 떨어질 텐데, 코일을 지난 이후의 상황도 그려볼게요. 그래서 자석이 이제 코일을 통과하고 나서 밑으로 멀어지고 있는 순간, 자, 처음에 일단 다가오는 걸 먼저 하자면은, N극이 다가오면 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은 이 자석이 떨어지는 걸 방해하죠. 그래서 위 부분이 N극이 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코일의 위쪽에 N극이 유도된다 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손으로 따봉을 만들면 엄지손가락이 위로 향할 테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요걸 이제 I1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자석이 다가올 때는 I1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고요. I1. 그 다음에 자석이 이제 멀어지고 있는 중일 때는 아랫부분이 이제 N극이 되면서 자석아 가지마. 정확한 표현은 코일의 아랫부분이 N극으로 유도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하면은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이게 유도 전류의 방향이 돼요. 자, 요대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은 이제 미리 그려진 코일에서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될 테니까 전류의 방향이 반대인 상황이 되겠죠. 그걸 이제 I2라고 부를게요. 이제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I2. 자, 정리하자면은 자석이 위에서 다가올 때 코일이 밑에 있고 자석의 N극이 위에서 다가올 때, 요때는 I1이라는 전류가 흐르게 될 거고, I1 방향으로. 그리고 코일을 지나서 자석이 아랫부분이 N극이고 멀어지고 있을 때는 그때는 I2가 흐르게 돼요. 자, 전류의 방향을 구분하시고, 다음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보면은 다의 경우에는 그냥 자석을 떨어뜨리면서 전류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스위치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A에 연결되어 있죠. A에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다이오드를 통과하지 않을 거니까 I1과 I2가 모두 흐르는 상황이 됩니다. 다의 결과에는 I1도 흐르고 and I2도 흐르는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의 경우를 보면은 스위치를 B 연결합니다. 스위치를 B 연결하면은 전류가 흐르는 게 뭐만 가능하냐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즉 I1만 가능해요. 그래서 자석이 다가올 때만 전류가 흐르는 게 가능하고, 자석이 멀어질 때는 이제 다이오드 역방향이 되면서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실험 결과는 I1에 의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I2에 의한 전류도 있었어야 되는데 실험 마 같은 경우에는 B의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다이오드의 역방향이 돼서 그때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아랫부분에 전류 표시가 이제 안 들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스위치가 A에 연결되어 있어서 양방향 모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면 되냐면 I1일 때의 전류를 보여주고 I2일 때의 전류를 보여주고, 요런 상황이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이 정답이 됩니다. 다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물 원 내용이고요. 조금 심화 버전을 갈게요. 그 물 원 수준에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가 생기는 방법이, 보통은 자유낙하 코일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석을 자유낙하시키는 이런 케이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빗면을 타고 내려온 자석이 바닥에 놓여 있는 코일을 지날 때,
보통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물1의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면은, 자, 수직으로 떨어질 때 통과하기 전의 위치를 A, 통과한 이후의 위치를 B라고 하자면은, 자유낙하는 기본적으로 속력이 빨라지죠. 그래서 A를 지날 때보다 B를 지날 때가 속력이 더 빠릅니다. 근데 전자기 유도 때문에 느려진다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고요. 전자기 유도 때문에 가속도가 중력가속도 G보다 줄어들기만 할 뿐 여전히 속력은 빨라져요. 델타 V는 0보다 크다. 그래서 후자의 경우 밑에 내려왔을 때 속력이 더 빠르다라고 푸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B를 지날 때 유도 전류가 더 크기 때문에 낙하는 동안의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크기를 비교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통과하기 전보다는 통과한 이후에 전류를 더 크게 그리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차피 이 평가원 문제가 객관식이기 때문에 객관식에서는 이게 보기를 보면은 전류의 크기가 그냥 다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는 전류의 방향만 구분할 줄 알면은 되기를 원하는 거지 전류의 크기까지 비교하길 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객관식이니까 객관식 보기 중에서 맞는 걸 찾으시면 되고, 만약에 전류의 크기가 똑같은 보기도 있고 더 커진 보기도 있으면은 더 커진 보기를 택하는 게 맞습니다. 물1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반면에 빗면을 내려와서 통과하기 전을 A, 통과한 후를 B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평지에서는 원래는 등속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전자기 유도 때문에 속력이 느려지죠. 일때는 느려진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유도 전류의 크기를 그리자면은 통과하기 전이 전류가 큰 거고 통과한 이후에는 전류를 작게 그려야 돼요. 물론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거를 구분하세요. 구분하시고, 자, 심화라고 표현했으니까 사실 더 상급 단계에서는 코일을 준비하고 자석을 낙하를 할 때 VT 그래프가 함께 주어지는 게 맞습니다. 시간에 따른 VT 그래프 함께 주어지고, 전자기 유도 없이 떨어지게 되면 중력가속도 G라는 기울기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요.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울기의 크기만 잠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력이 느려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의 크기만 잠깐 줄어들었다가 가속도의 크기만 줄어들었다가 코일을 완전히 통과하면은 여전히 중력 가속도로 가속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면적이 이동거리가 되는데 플라스틱 관처럼 전자기 유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T1 이런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구리나 알루미늄 관처럼 전자기 유도가 되고 나면은 같은 면적을 그리려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낙하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VT 그래프가 주어질 거예요. 명확하게 속력이 느려지진 않고 가속도의 크기만 줄어드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물1 수준에서는 이거 차이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낙하는 언제나 밑에를 더 빠르게 하셔야 되고 평지를 달리고 있을 때는 통과하기 전이 더 빠르다는 겁니다.